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일반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한테 있다. 경영진한테 있겠죠.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표, 경영성과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또 주석이라는 게 있죠.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 할지라도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을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통합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주식회사의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음 중 제조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순서로 가장 올바른 것은? 우선 원가명세서에서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산출하죠. 완성품을. 그래서 손익계산서로 기초제품 플러스 단기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제품은 매출원가 글로 넘기죠. 손익계산서에서 단기순이익이 나오면 당연히 잉여금이라고 하죠. 잉여금.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적립도 하고 배당도 잡고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또 다음 연도 넘어가는 2월 이익 잉여금으로 재무상태표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순이죠. 다음 중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파는 거기 때문에 물량 흐름과 일치하는 평가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선입선출법이 물량 흐름과 일치하죠. 먼저 들어오고 먼저 나가고 먼저 들어오고 먼저 나가고 이러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서 익혀놓고요. 다음은 서초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지출 내역이다. 서초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개발비, 빚자가 들어간 계정 과목은 다 비용인데 개발비만큼은 자산이죠. 개발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연구활동비는 우리가 연구비에서 개발비를 볼 수가 없죠. 요거는 개발비에 들어갈 수 있겠죠. 제작 비용이고 하니까.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자산이죠. 기계장치를 보는 거죠. 기계장치. 개발비가 아니고 기계장치. 개발활동에 들어가는 기계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새로운 제품에 대한 탐색이니까 이건 개발비 안에 들어가진 않겠죠. 그래서 가다마 이렇게 되겠죠.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은 발행한 주식에 항상 액면금액을 곱한다. 액면금액으로 곱한다 그랬어요. 자본은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의 목으로 자산에서 채권자의 지분인 부채, 자산 마이너스 부채를 빼면은 자본이 나오는 거죠. 순재산.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미실현 손익의 성격을 가진 항목으로 자본 항목으로 보는 거죠.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 손익계산 항목으로 본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얘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자본 총계에서 자본 항목으로 보는 거죠.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다. 다음 중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자, 이런 건 놓치면 안 돼요. 잘 못 외워도 계정 과목 열어서 간접적인 컨닝을 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얘는 실현되지 않은 장기간 투자한 주식에 대한 평가 손실과 이익이에요. 그런 것들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그래서 자본 조정으로 보지 않는 거죠. 다음 중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수익은 실현주의로 보고 실현된 걸로 보고, 비용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으로 적용을 하고, 수익과 비용을 우리는 총액으로 보죠. 총액으로. 순액으로 보는 게 아니라 총액으로. 그래서 매출액도 총액으로, 그래서 원가를 빼고 이익을 빼고 다 계산해서 총액으로 계산하는 총액주의, 재무상태표도 총액계산, 총액주의, 손익계산서도 총액계산
항상 총액을 기준으로 본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상품의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초 플러스 매입, 운임 더해서 마이너스 기말을 하는 거죠. 기초 플러스 순매입이야. 순매입. 매입 운임은 더하는 거야. 그리고 애누리나 이런 게 있으면 빼는 거고. 그래서 기말을 빼게 되면 매출원가가 나오죠. 다음 중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옳지 않은 설명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원가의 3요소 기말 제공품과 기초 제공품을 반영하죠. 그래서 제공품 계정 차변에 기초 제공품,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그리고 대변에 기말 제공품을 빼게 되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오죠. 기말 원재료 가액이 기초 원재료 가액보다 작을 경우 기초에서 매입을 더해서 기말을 빼면 우리가 소비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매입 원재료보다 커진다. 이거는 기초 플러스 매입 이꼬로 소비 플러스 기말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재료 계정이에요. 재료 계정. 기초에 매입을 더해서 이꼬로 소비된 금액과 기말 재료를 더하면 같은 금액이 나와야 되니까 옳은 설명이 되겠죠. 기말 제공품 가액이 기초 제공품 가액보다 작을 경우 이거는 또 공식이 기초 제공품 플러스 제조원가 이꼬로 완성품 즉 단기 제품 제조원가 플러스 기말 제공품 이렇게 된단 말이죠. 공식이. 그러니까 이게 재료 계정 얘는 원재료 계정 얘는 기말 제공품 계정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이고 단기말 미지급 급여가 정기말 미지급 급여보다 작을 경우 단기말 미지급 급여는 이번에 줘야 될 급여가 정기말 미지급 급여는 저번 연도의 미지급 급여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번 연도의 소비액이에요. 작을 경우 작아진다고 봐야죠. 작아진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 얘기죠. 이건 보충 설명을 다시 할게요. 9번은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 총 제조원가를 구하면 자, 총 제조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죠. 근데 문제는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는 있어요. 그죠?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는 있어.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더하면 돼요. 재료비를 찾아야 돼. 재료비. 원재료 재고 중가액이 이게 기말 원재료예요. 기말 원재료. 기초 원재료는 없네요. 기초 원재료 플러스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 이렇게 되는데 없으니까 그냥 250에서 20만 원 빼면 재료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30만 원이 재료비. 기존에 있는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더해서 제조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나오는 거죠.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종합원가는 대량 생산이에요.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거는 개별원가에 대한 설명이죠.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게 종합원가의 특징이죠. 그래서 2번. 보조부문 간의 배부 방법 중 보조부문 원가의 배부 방법 중 단계배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호배부법, 단계배부법, 직접배부법이 있다 그랬죠. 최초 배부되는 부분의 경우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에 배부된다. 맞죠? 보조부문 간의 배부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 맞고 보조부문의 배부 순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요.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완전히 고려한다. 이거는 상호배부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상호배부법. 이제 12번에 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익의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거죠. 일정한 경우 재화 또는 용익의 공급 시기 전에 발급할 수도 있어요.
월 합계 세금 계산서는 요회적으로 제어되는 용익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요 날짜가 다음 달 10일까지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 환급 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조기 환급. 사업 설비라든지 영수율에 관련된 거는 각 1월 또는 각 2월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즉 25일 이렇게 되겠죠. 그 이후 15일 이내. 그래서 2번이 우리가 맞는 거죠. 주식회사 서초는 중부에게 기계장치를 1,100만 원에 공급을 하고 어음을 받았다. 그런데 이 어음이 2월 10일 부도가 나왔다. 2월 10일 부도가 났다 얘기예요. 근데 이 어음은 부도가 나면 부도 후 6개월 경과 후 부도된 부분에 대한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음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데 우리가 매출하면은 어음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돈도 안 받았는데 지금 어음이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공제해 준단 말이죠. 넌 돈도 원금도 못 받았으니까 세금을 깎아준다 이거죠. 부가세 예수금을 그걸 대손세 공제라고 하는데 어음은 부도 후 6개월 경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어음에 대한 부도는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으로서 확정신고 시만 해줘요. 확정신고 시만. 그래서 2월 달부터 달을 쉬면 3월 10일, 4월 10일, 5월 10일, 6월 10일, 7월 10일, 8월 10일이 6개월 경과잖아요. 그죠? 근데 예정신고는 안 해주니까 결국에 확정신고 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기 확정신고 때 이 안에 부가세가 100만 원 들어가 있는 거니까 1.1로 나누게 되면 100만 원이 세금이 나오죠. 그래서 100만 원이 들어간 거니까 대손세액은 1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